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0.6% 정도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0.65%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장이 조금 밀렸죠. 장 초반이었죠. 미국장이 장 초반에는 괜찮다가 장 막판에 빠져내려갔는데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빠졌습니다. 이 PPI 지수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가지고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 지수일 텐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예상했던 것보단 덜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약간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지는 게 왜 큰 의미가 있는가? 아니 떨어지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잡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데 금리가 가파르게 연속 막 4차례, 5차례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혹여나 연준에서 0.5% 그 금리 인상이 아니라 0.7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덜 완화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PI 지수뿐만 아니라 사실 CPI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중에서 살짝 더 밀려가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유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PI 지수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PI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높게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유가도 좀 떨어졌고 아니 뭐 원자재 가격도 전부 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해서 소비가 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점과 그리고 카드 할부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당장은 돈을 쓸 돈이 있어서 괜찮지만 땡겨왔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이 정말로 안 좋다고 한다면 안 좋을 때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몸이 안 좋은데 독한 약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이 시기가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거다라고 했던 기대감들이 사실은 실망감과 두려움으로 변질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나라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뚜렷한 악재가 없는 시장이라서 내려가기에는 조금 억울하고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하지만 지금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산타랠리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75% 이상 산타랠리가 나왔으니까 연말에는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지수는 굉장히 쌉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싸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환율도 지금 떨어져서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되는 적기다. 환율이 지금 1,290원부터 1,410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 1,400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과 많은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보고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자리와 지금 지수가 조금 애매모호한 요 시기를 추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신규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주식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 지루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어디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일을 안 시키고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하면 굉장히 좌불안석 느낌이죠. 내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나를 테스트하는 걸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좀 시키지. 왠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뭔가를 했을 때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금 추가 매수가 안 된다, 신규 매수가 안 된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능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조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매매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수 매도가 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히 여기서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 일을 키울 수 있으니, 그리고 물리는 종목만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단기 쌍봉을 만들어낸 자리에서 저점을 깨면서 쌍봉을 완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추가 하락이 조금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사실 조정을 좀 기다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예측을 하지 말고 여기서는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보고 움직이자. 윈지, RNG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떤 숨겨진 악재라든지 뭔가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재가 뭔지는 몰라도 내려갈 때 그냥 심심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스펙타클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산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야 되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공포를 느껴야 그때서야 주가는 폭락이 나올 거고 그때 우리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고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그때 미소 지을 수 있으려면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렸고 계단식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던 이유도 그냥 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주구장창 그냥 빠진다. 왜? 이거는 경제 위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맥주 드셔보시는 분들 알 겁니다. 안 드셔보셨다 하더라도 맥주 따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확 올라오는데 그 거품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거품이 뽀글뽀글 터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 계단식 하락은 결국 거품 빠지는 자리였던 거지 위기가 발생돼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위기가 오기 직전의 텀 사이에 반등이 크게 한번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등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제일 어두울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뭔가 아직까지 동트기 전이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폭풍 전야, 뭔가 폭풍치기 전날 밤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악재를 뭐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는 없으나 뭔가 있을 것 같으니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본전 또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보다도 현금화가 먼저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현금을 쟁여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들고 있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확실한 바닥, 확실한 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현금을 절대 투입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 투입할 마음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언제보다요? 과거에 떨어질 때보다는 이제는 긴장한 상태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사냥감이 이제 목표 눈앞에 이제 나타났어요. 그 목표감을 우리가 확실하게 딱 처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느냐, 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앞으로 인생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매매 중독에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매매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집어 쓸 건 없습니다. 왜? 잃을 것도 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 고민되죠. 추가 매수 가능할까? 정리해야 될까? 네 말 들으니까 지금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될 겁니다. 들고 가도 되는 종목들이 분명 있어요. 오히려 유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파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명심하시면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